근데 2020년 3월 19일 우연히 재밌는 영상 하나 봐가지고 방송을 켰습니다. 여기 우리 허경영 총재님 보이시네요. 그리고 이게 MBC 충북에서 이 방송을 했는데 이 방송 한번 볼까요? 많은 예비 후보를 낸 정당은 어딜까요? 민주당도 통합당도 아닌 국가혁명 배당금당인데요. 충북에선 공천된 7명이 본격 선거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보도의 정재영 기자입니다. 이른해가 떠온 나이에 거리로 나와 정당 홍보물을 다뤄주는 당선. 5대1의 경선을 들고 공천을 받은 청주 청원구 허원 예비 후보입니다. 한 거대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당적을 옮긴 정치 신인입니다. 국민 배당금 등 허경영 당대표의 이른바 3.3 정책을 통해 나라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권 징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지금은 현대판 양반과 현대판 산민, 그래서 그게 다 평준화되는 그러한 세상이 와야 되겠다. 혁명 배당금당의 공천을 받은 지역구 예비후보는 충북에만 7명, 예비후보 등록에서 그칠 것이란 일부 예상과 달리 중부 3군을 뺀 나머지 7개 선거구 모두에서 주자를 선출했습니다. 1,200만 원의 기탁금을 더 내야 하고 수백만 원 이상의 선거 비용이 추가로 들지만 이들은 모두 본선에 나갈 예정입니다. 공약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정의당의 청년 3천만 원 지급 공약이나 서울시장의 신혼부부 지원책 사례를 들며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7개월 차 신생정당이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는 예비후보를 배출한 데 이어 지역구 후보로 나설 204명을 확정한 상태. 비례대표를 합치면 허경영 당대표를 포함해 최소 240명 이상이 이번 총선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정치사에 없었던 이례적 현상으로 향후 연구 가치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기존의 정당들이 한 번쯤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기존 정치권이 수용하지 못하는 거.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어 배당금과 함께 가계부채 탕감과 코로나19 긴급 생계자금으로 가구당 1억 원을 주겠다는 혁명 배당금당. 선택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근데 이런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MBC에서 잘 내보내줬죠. 이게 가장 최근 뉴스예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MBC에서 어떻게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보도를 했습니까?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보도를 한 게 불과 며칠 전인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태도를 바꿨어요. 왜 바꿨겠어요? 지금 자기들이 봐도 이게 나라 경제가 꼴이 말이 아닌 거야. 망해가고 있잖아요. 코스피가 불과 며칠 만에 몇백이 날아가고 국가 파산 사태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폭제로 해가지고 이 전 세계 경제가 위험에 빠지고 거기다가 우리 대한민국은 예전부터 훨씬 심각했어요. 그동안에 통화 정책을 쓸 생각은 안 하고 오직 조세 정책으로만 긴축 정책으로만 해가지고 국민들만 계속 쥐어짜가지고 막 어떻게든 나라 국가를 운영해 왔는데 이 3,000명의 도둑놈들과 함께 그래서 기존에 겪고 있던 이 심각한 부채 디플레이션에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합쳐져가지고 어떻게든 버텨왔던 게 이게 한 번에 다 무너질 위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이 코스피 내려가는 속도 보이시죠? 언론들이 막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와, 이거 진짜 이러다가 나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과거에 주장하셨던 그런 정책들이 새로 보이는 거야. 저 정책들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살려나? 막 이러면서 이런 심리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막 네거티브하게만 내보낼 수가 없어요. 이 나라 경제가 이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네거티브하게 내보낼수록 이 우리나라 경제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언론들은. 이 하늘의 기운은 결국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조정하는 거예요. 총재님을 나쁘게 보도할수록 우리나라 경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하루에 국민들은 막 몇백 명씩 자살하게 되는 거고 공장이라든지 이 기업들은 점점 파산하게 되는 거고 그거 아셔야 돼요. 빨리 우리 허경영 총재님은 언론에서는 이걸 방송으로 많이 내보내가지고 정책들을 내보내고 이걸 지금 하루빨리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어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 국가 경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과거에 10년 전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이 모기지 사태 같은 거 겪으면서 이 세계 증시가 급락했잖아요. 그 세계 증시가 급락했는데 이거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이거는 1년 동안 꾸준히 급락을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2007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2008년이야. 그러면
다우지수가 어떻게 내려가냐면은 뭐 이렇게 막 천천히 내려가요.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다가 파동을 치면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게 이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예요. 이게 막 이러면서 여기 막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때부터 이제 버냉키가 양쪽 하나 해가지고 이게 다시 이렇게 막 살아나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증시 날아가는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2월이에요. 2020년 2월이에요. 그리고 이게 3월이야.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막 천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한 달도 안 됐어요. 이게 이런 적이 전 세계 역사에 처음이에요. 한 몇십 년 만에 있는 그런 일인 것 같고, 아니 전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나? 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세계 최초예요. 세계 역사에 최초로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언론들도 이걸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경제가 너무 빠르게 이게 날아가니까 이 겁을 먹고, 아 뭐지? 거기다가 지금도 아직도 지금 정치인들은 탁상공론 하고 있잖아요. 뭐 양쪽 하나 해가지고 뭐 우리 추경 한 10조만 하자, 10조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뿌리자라는 게, 이게 어떻게든 트리클 다운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뿌리자라는 게 지금 민주당이고, 자한당에서는 아직도 야 포퓰리즘 하지 마라, 뿌리지 마라, 총선 전에 포퓰리즘으로 국민들 선동하냐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자한당인 거고, 여야 정치인들은 아직도 지들끼리 싸우고만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싸움들을 홍보하고 있는 게 지금 정치 유튜버들이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고 있어. 진짜 우리나라 경제 살리려면은 우리 언론들이라든지 우리 허경영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허경영 총재님을 많이 홍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공천 통과하셔서 이제 국회의원 진짜로 나가시는 분들은 정말로 복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정말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예, 지지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냐에 따라서 이 위석을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예, 뭐 항상 열심히 해주시지만, 네, 오늘도 이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하기 눌러주시면은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의 진면목을 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